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지어진 지는 오래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개관하지 못한 문화시설들이 잇따라 문을 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답답함과 우울감을 이런 시설을 통해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확산 요인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습니다. 결국은 코로나 시대에 꼼꼼한 방역만이 정답이겠죠. 오늘 뉴스라이브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접어들면서 지역 곳곳에 문을 연 문화시설들 살펴보겠습니다. 11월 3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장위동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장위동 첫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아이들의 힐링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완공 후 개관하지 못했던 항동 생활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볼링장과 배드민턴장 등의 시설이 갖춰졌습니다. 서대문구가 보행 통로 기능을 상실한 교남 지하보도를 카페와 공연 연습실 등의 주민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코로나 확산과 기술 발달로 앞당겨진 비대면 시대, 집중 취재 와디슈에서 생활 속에 파고든 언택트 문화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부작용을 짚어봅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6개 시도의 감염 취약 시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전수검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확진자 20명이 확인됐습니다. 모두 요양시설에서 나왔는데 관련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재용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번에 전수검사에서 확인된 확진자 현황부터 전해주시죠. 네, 지난달부터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한 코로나19 무증상 확진자 전수검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까지 총 20명의 확진자가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확진자가 나온 시설은 모두 요양시설입니다. 지역별 확진자 수는 서울이 14명, 부산과 충남이 각각 3명씩입니다. 확진자 유형은 요양시설의 종사자가 9명, 이용자 8명, 입원 환자 2명, 가족 1명입니다. 해당 요양시설은 서울 영등포구와 동대문구, 부산 진구, 충남 천안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번에 확인된 확진자 20명에 대해 현재 역학조사와 접촉자 관리 등에 대한 조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달에 전수검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요양시설이 코로나에 취약하다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군요. 자, 오늘도 두 자릿수 확진자를 보였는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오늘 새벽 0시 기준으로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총 26,807명입니다. 어제보다 75명 늘어났습니다. 사망자 수는 472명입니다. 서울의 확진자 수는 어제보다 22명 더 늘어난 6,103명입니다. 사망자는 지금까지 78명입니다. 서울의 주요 발생 현황은요. 강남구 럭키사우나 관련이 37명, 영등포구 일가족 관련이 21명, 은평구 방문 교사와 서울음악교습 관련이 18명, 동대문구 에이스 희망케어센터 관련이 13명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용 기자 수고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상황 살펴봤습니다.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이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6월 완공 이후 4개월 만인데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데 따른 겁니다. 보도에 이재용 기자입니다. 구로구 항동 생활체육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6월에 완공되고 4개월 만에 임시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완공돼서 바로 연락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1단계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10월 21일부터 다시 임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용자가 없을 때 중간중간 계속적으로 수시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항동 생활체육관은 인근 5,200여 세대가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 생활체육 인프라를 고려해 건립됐습니다. 체육관엔 총 112억여 원의 국시 구비가 투입됐습니다. 1층엔 볼링장이, 2층엔 배드민턴장이 운영 중입니다. 볼링장은 당일 입장이 가능하고 배드민턴장은 이용일 전날 구로 스포츠클럽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사전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민턴을 하고 싶은데 없을까 하다가 여기를 발견했어요. 좀 답답하기는 하지만 아예 운동을 못하는 것보다는 마스크라도 끼고 같이 운동하고 싶어요. 많이 사귀고 싶고. 항동생활체육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문을 엽니다. 시설별 운영 시간은 배드민턴장이 오전 10시부터, 볼링장은 오후 1시부터 시작해 두 시설 모두 저녁 9시까지 운영됩니다. 시설별 제한 인원은 각각 30명과 36명입니다. 그러고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되면 체육관의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등 운영 방식을 조정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성북구 장이동에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문화복지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조성된 청소년 전용 놀이 공간인데요. 지역민들의 기대감이 높습니다.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를 박선화 기자가 소개합니다. 지난달 24일 개관한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 지난 6월 완공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여는 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입장 전 체온 측정과 출입 명부 작성은 이곳에서도 필수. 안으로 들어서자 왁자지껄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려옵니다. 가상현실 공간에서 아이들은 스포츠 경기와 홀로그램 체험을 합니다. VR이요. 발로 차기도 하고 몸으로 놀아서 좋았어요. 장위 청소년 문화누림센터는 장위동 지역 최초의 청소년 전용 놀이공간입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이며 과거 공부방 건물을 허물고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다시 지었습니다. 센터 설계부터 청소년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부 컨텐츠를 채웠다는 것이 성북구의 설명입니다. 장이동 지역이 전혀 없었습니다. 전무하였습니다. 체험하고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요구사항에 저희가 짓게 되었습니다. 센터는 방역 지침을 준수하면서 놀이와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컴퓨터와 시청각 교육이 진행되며 파티룸도 개방하고 있습니다. 1층 스터디 카페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시청각을 통해서 동영상 같은 걸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드 게임도 열고요. 아이들이 여기서 친목을 다지고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실내 스포츠들 그런 것들을 진행할 생각이고요. 지난 2013년 국내 지자체 가운데에선 처음으로 유니세프로부터 아동 친화 도시 인증을 받은 성북구. 성북구는 청소년 복지 향상을 위해 지역 내 공부방 리모델링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도 계획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화입니다. 서대문구가 보행통로 기능을 상실한 교남 지하보도를 주민 친화 공간으로 꾸렸습니다. 카페와 공연 연습실을 들이고 대관 사업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영천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합창단이 공연 준비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손발을 맞춘 시간이 오래된 만큼 자연스러운 동작이 묻어납니다. 그간 연습실이 없어 교회 자투리 공간 등을 빌리느라 애를 먹었지만 이젠 그런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교회를 빌려가지고 하고 좀 헤매는 그런 거였어요. 너무 좋고요. 설레고 기대가 큽니다. 보고 계세요. 1993년 조성된 교남 지하보도 자리에 천연 어울림 생활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인근의 횡단보도 등을 신설하며 지하보도가 보행통로 기능을 잃자 이곳에 373제곱미터 규모의 카페와 공연 창작실, 다목적실을 조성한 겁니다. 올해 3월 공사를 시작해 지난달 완공한 센터는 월요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운영합니다. 천연동 지역의 우리 주민분들이 생활문화센터로 주민의 동아리나 아니면 또 학생들의 동아리, 아니면 여러 가지 모임의 공간으로 사용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많은 주민들이 그러한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대문구는 천연어울림센터를 계기로 천연동 도시재생 사업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강동구에는 둔촌도서관이 개관했습니다. 독서와 함께 어른과 아이가 휴식할 수 있는 공간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입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둔촌도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의 경우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는 둔촌주공 아파트를 비롯해 10여 개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해 있어 문화 여가 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던 지역으로 꼽힙니다. 이에 2017년부터 도서관 건설에 필요한 실무 조사를 거쳐 지난해 착공을 위한 첫 삽을 떴습니다. 1년 만에 문을 연 둔촌 도서관은 지상 3층 규모로 도서 열람실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놀이시설, 지역 주민이 소통하는 데 초점을 맞춘 커뮤니티 공간이 조성됐습니다. 강동구는 영유아를 위한 아동 도서에서 성인을 위한 인문사회 서적까지 총 2만여 권의 장서를 확보하고 지역 주민 수요에 맞춰 보유 도서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둔촌동 지역의 주민들은 이제 독서 문화 욕구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인근에 독서관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해 하셨는데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둔촌 도서관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말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이른 주말 아침 경기도의 한 공원. 초등학교 같은 반 아이를 둔 인연으로 가까워진 학부모 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휴대폰 앱을 켜고 카메라는 셀카 모드. 정강 10시 달리기가 시작됩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대형 전광판에는 이들을 비롯한 전 세계에서 참여한 4천여 명의 마라토너가 등장합니다. 코로나19는 이렇게 마라톤까지 온택트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전염병과 기술의 발달로 가까워진 비대면 세상. 코로나와 비대면, 우리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을까요? 코로나19로 좁아진 취업 전선에도 비대면은 영역을 넓히고 있습니다. 수천 명이 동시에 참여했던 취업 박람회는 자취를 감췄고 취업 컨설팅부터 면접까지 온라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그 과거에는 그 대기업들 같은 경우도 상반기 또는 하반기 이렇게 정기 대규모 공채를 통해서 인재를 선발을 했는데요. 이런 트렌드가 좀 점차 사라지고 수시 채용을 통해서 이제 채용이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채용 과정에서도 대면 채용보다는 이런 그 화상 면접이나 또 온라인 박람회 같은 그 언택트를 통한 채용이 더욱더 확산될 것으로. 행정 역시 비대면 전환 작업이 두드러진 분야입니다. 각종 회의와 주민 설명회, 국제 협약 체결까지 직접 만남 대신 카메라와 모니터가 그 자리를 대신했고 민원 신청과 등록, 발급, 상담 등 업무의 온라인 처리 확대가 논의되고 있는 것은 물론 지역 축제까지 온택트가 대세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강남구는 온택트 리더로서 이런 행정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도 온택트로 진행하지만은 이런 체육 활동도 말하자면 온택트로 하는. 코로나19는 좀처럼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1년 가까이 지속된 전염병, 코로나19라는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는 시점에서 온택트, 비대면은 우리 사회의 필수 개념으로 자리 잡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2차 팬데믹이 이제 접어들었다 이렇게 예상하시고 또 내년에도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위드 코로나다. 코로나와 함께 코로나를 끼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많은 방역 전문가들이나 과학자들이 예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세상은 코로나가 없는이 아닌 코로나와 함께인 세상이라는 것. 비대면 또한 한동안 지속이 불가피합니다. 그리고 비대면은 또 다른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코로나의 직접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생겨난 그런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우울해진 분들이 계시고요. 실제로 청소년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 폐업, 파산 관련된 산업들에서는 이제 그런 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수입 감소, 실직 이것 때문에 생기는 큰 어려움. 그래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국내 20대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명 중에 7명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 코로나 블루를 겪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 줄 모른다는 막연한 불안감이 가장 많았고요. 또 이외에도 일자리 감소로 인해서 취업이 안 될 것 같은 불안감, 또 일상생활 제한에서 오는 우울감 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 블루로 인해서 겪고 있는 증상들로는 답답하다거나 또는 무기력해진다거나 또는 이 지나치게 주위 사람들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진다는 등의 그런 증상들을 겪고 있다는 응답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 비대면은 사회적 불평등 확대를 불러왔습니다. 이 여파는 특히 서민들에게 가혹했습니다. 국제노동기구는 높은 실업률 속에 놓여진 청년층 그리고 자영업자와 임시보호근로자 등을 코로나19 취약계층으로 규정했고 실제로 고용시장에서는 이들 계층의 어려움이 두드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조금도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했지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평등이라던가 빈익빈 부익부의 심화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서비스 업종에 종사했던 분들, 여행업종이라던가 또 이런 대면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했던 많은 분들, 제조업에 종사했던 분들, 이분들의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비대면 온택트는 전염병 감염 위험을 높이는 원거리 이동과 다중의 집합, 그리고 익명성을 낮추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입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 시대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비대면과 온택트만을 강조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최근 등장한 개념 바로 로컬택트입니다. 원거리 이동과 다중의 집합, 익명성이 위험하다면 근거리 이동, 소규모 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회 구조를 바꾸자는 것. 새로운 사회 구조의 중심이 로컬, 바로 우리 동네입니다. 장거리 이동 위험하면 근거리 이동하고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모이는 게 위험하면은 소규모로 분산해서 만나고 또 익명이 문제면 평소에 아는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상을 유지해 가야 된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어딜까? 이건 마을, 동네, 지역사회, 로컬입니다. 그래서 비대면 언택트가 답이라기보다는 로컬에서 안전하게 만나는 로컬택트가 앞으로 뉴노멀의 가장 중심적인 키워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위드 코로나 시대, 코로나19 이후 더욱 넓어진 계층 간 불평등의 간극 역시 좁혀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겹힘만이 아니라 사회적 경험의 박탈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런 점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사람들에게 일어난 심지어 트라우마나 사회적 결핍 이런 거를 잘 보완해서 갈 수 있다.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방역에는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사람과 사람과의 벽은 더 높아졌죠. 냉혹한 각자 도생의 사례가 도래했고 앞으로 우리의 언택트 사회, 우리 뉴노멀에서는 어떻게 이 공감 능력을 우리가 높일 수 있고 취약계층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우리가 손을 내밀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그래가지고 코로나가 빨리 백신 나와가지고 없어져가지고 마스크를 꼭 벗고 싶어요. 비대면식으로 놀아서 조금 더 새로운 경험이고 추억도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솔직히 밖에서 뛰어놀고 싶어요. 마스크 벗고. 마음 놓고 친구들과 뛰어놀 수 없는 아이들, 마스크를 벗고 싶다는 말이 더욱 안타깝게 다가옵니다. 코로나 이후, 아니 코로나와 함께할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직면한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다 보면 분명 희망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와디슈였습니다. 송파구에서 국악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코로나 블루로 인한 심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예술을 통한 치유의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타악기의 울림이 보는 이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듭니다. 풍년을 기원하는 여인의 타령은 흥겨움을 자아냅니다. 송파구에서 국악을 주제로 한 공연이 열렸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정신적 피로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세태를 위로하는 한편 국악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해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송파문화원과 송파구청의 주도로 국가무형문화재, 신영희 명창의 국악문화생과 전문 국악인들의 협연 속에 남도민요와 살풀이, 사물놀이 등의 전통 국악 공연이 펼쳐졌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국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로하고 국악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 이번 공연을 기획했습니다. 송파문화원은 우리 국악문화 발전을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기 위한 문화예술 공연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제298회 서울시의회 정례회가 어제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습니다. 51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40조 원 규모의 서울시 예산과 9조 원 규모의 교육청 예산안을 심의 의결합니다. 본회의에 앞서 시의회 최선 대변인은 기자브리핑을 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 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특히 서울시장 유고 상황인 만큼 꼼꼼한 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의회는 어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김인호 의장 등 대부분의 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과 결의문 낭독, 구호대장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의원들은 결의문에서 지방정부의 자치와 분권 확대는 시대적 사명인 만큼 이번에 재상정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을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외에 주민조례 발안 법안, 고향사랑 기부 법안 등 자치분권 관련 5개 법안이 제출돼 있습니다. 서대문구 모래내 시장 일대 골목길이 서울형 골목길 재생사업 대상지에 선정됐습니다. 모래내 시장 일대는 30년 이상 된 낡은 건축물이 95%를 차지한 곳으로 서울시는 현장 실사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마중물 사업비 10억 원을 투입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을 도입하고 스마트 보행로 등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한편 서대문구는 이 지역 인근에 위치한 위험 건축물인 좌원 상가 아파트도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비 계획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공석이었던 서울시장 자리를 두고 여야 할 것 없이 후보군 물색이 한창이죠. 넉 달 동안 선장의 자리가 비어있는 서울시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 40조 원이 넘는 내년 역대 최대 예산을 잘 사용할 적임자를 선택해야 하는 유권자들의 어깨도 무거워져야 할 시기입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